안녕하세요. 이사헤어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보관이사와 관련된 주제. 자, 보관이사를 맡겼더니 내 집이 엉망진창 됐어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다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현실 피해 사례 첫 번째입니다. 올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관을 45일 정도 했는데 이삿짐이 파손됐고, 그리고 곰팡이 스른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이삿짐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삿짐을 보관하는 창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쪽 이삿짐 센터는 비닐하우스 창고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 공인들 비닐하우스 알죠? 겨울철에 비닐하우스에서 뭐 난로 떼서 뭐 여름 작물 이런 것들 키우는 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거기다가 이삿짐을 보관했는데 작년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리고 무슨 습설인가 해가지고 습기를 많이 머물고 있는 그런 눈.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게 비닐하우스 창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삿짐이 다 파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 맞고 뭐 비 맞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삿짐이 다 곰팡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썩어버린 거죠. 그 이삿짐 센터가 막 어떻게 수리하고 막 물로 닦고 많은 걸로 닦고 가져왔지만 우리 고객님 눈에는 이삿짐이 다 엉망진창이 됐다. 요렇게 알게 된 사연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4월 정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고, 이분은 보관을 좀 오래 했어요. 올 수리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느라고 60일을 보관했어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옷과 가방과 소파에 전체가 곰팡이가 생겼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어떤 창고를 쓰셨냐 하니까 컨테이너 창고를 썼대요. 컨테이너 창고를 60일 동안 보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미루어 추측을 한다면 그 창고가 컨테이너가 이렇게 한 100개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면 100번 정도나 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큰 나무가 있어서 한낮에도 뭐 그늘이 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쪽 컨테이너 반절 쪽은 온도가 외부 온도와 많이 차이 나는 거. 그래서 우리도 건물하고 건물이 너무 붙어 있고 중간에 나무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쪽은 항상 응달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집은 결로가 많이 생겨요. 이와 같은 컨테이너 창고에 60일 보관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 컨테이너와 창고가 생긴 주위 환경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올 6월 달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고, 이분은 90일 정도 보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관 창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사람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잦은 실수를 통해서 가구들을 파손시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삿짐 뺄 때 왔던 사람들이 이삿짐 정리할 때 또 와야 돼요. 똑같은 인원들이. 근데 이삿짐 뺄 때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삿짐을 창고에서 빼가지고 이제 고객님 새 집으로 가는 날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을 모아서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손발이 안 맞기도 하고 이사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가구의 다리나 모서리 등이 많이 파손됐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올 7월 달이고요. 이번의 그 경우는 이삿짐이 분실된 경우예요. 근데 분실된 게 이게 어느 뭐 특정 고가품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가품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노트북, 조그마한 소형 금괴, 그 다음에 믹서기, 이런 거. 제 생각에는 믹서기는 파손시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형 금괴는 요만한 반지 목걸이 같은 거 넣는 박스에 금괴가 있었대요. 이거는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고객님 잘못이에요.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해도 100번 청구해도 100번 다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귀중품 별도로 챙기시라고 이삿짐 센터가 말했으면 이거는 고객님 실수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나 노트북이 있잖아요.
뭐 정말로 고가의 카메라나 정말로 고가의 노트북이라면 고객님의 책임이 크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카메라라면 이삿짐센터가 잘못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근데 뭐냐면 이게 이삿짐을 빼는 날 그 짐이 있었다 없다를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정말 도저히 찾아도 안 보인다 라는 게 증빙이 돼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삿짐 센터의 질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저번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이삿짐 센터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른다고요? 그 이삿짐 센터를 면접을 본다. 어떤 면접? 내 이삿짐을 맡겨도 되는 업체인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이삿짐을 꼼꼼히 둘러보고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챙겨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고객님은 진짜 심리적 충격이 어떨까요? 물론 돈이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당장 불편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그보다는 추억이 담겨 있고 사연이 있는 내 애장품, 내 물품, 정말로 잊어버리고 싶지 않고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물품이 상할 때, 없어질 때 고객님 마음의 충격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삿짐 센터들이 가장 하찮게 보는 거, 바닥에 굴러다니는 요만한 USB. 이 USB 안에 어떤 중요한 서류, 어떤 중요한 문서가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안 쓰는 장롱 밑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객님께는 뭐 다음 달에 굉장히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할 자료가 들어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고객님 꼭 별도로 챙겨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그런 억울한 부분들을 이삿짐 센터한테 얘기하면 이삿짐 센터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조치를 해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억울하고 화나고 분통 터지고 해서 화병 생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막 광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나? 정말 왜 생길까요? 우리 고객님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제 영상 여러 편을 이렇게 한 7편 정도 보시면 이사에 대해서 통달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이게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저가경쟁. 우리 고객님들 어디에 전화하면 뭐 3곳, 5곳 비교 견적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업체들이 저요 해가지고 막 저는 얼마입니다. 가격을 쭈르륵 쓰고 고객님이 고르시잖아요. 그런 입찰 방식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새우깡을 사는데 이 업체에서는 500원에 팔고 450원에 팔고 430원에 팔고 400원에 팔아요. 똑같은 새우깡이잖아요. 입찰하셔도 되죠.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적 값어치를 따질 수 있는 절대 비교는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창고 환경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실내 창고도 좋고 컨테이너 창고도 좋고 준실내 창고도 좋고 비닐하우스에 넣는다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어떤 특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고객님한테 맞는 곳을 고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골랐을 때 나중에 보험 및 계약서를 쓸 때 보험을 손해배상 내역을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소비자가 어떻게 진행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요거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돼요. 이거 별표 하나 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극히 일부의 이삿짐 센터가 가입되어 있는 이사보험은 도관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쓰시는 계약서에 어떤 물품이 파손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물품이 파손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 우리 고객님들이 정말 아끼는 물품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두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기입을 해 놓으세요. 그러시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비책입니다. 자, 첫 번째, 보관전 이삿짐 상태 공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장롱 밑에 다리에 약간의 흠집과 기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삿짐 센터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고객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이삿짐 모든 품목에 대한 파손 상태, 흠집 상태를 양쪽 다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창고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고 환경, 비닐하우스 이런 데 되도록 맡기지 마세요. 조금 더 투자하셔서 컨테이너 창고 하시고 조금 더 투자하셔서 준 실내 창고를 쓰시고 여유가 되시면 실내 창고를 쓰시면 최고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파손 시 처리 방법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관이사 하실 때 계약서에는 보험 약관을 우리 고객님이 그 특별 약관식으로 추가해서 적어달라고 기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쓰레기 같은 저가 업체 그냥 버리세요. 계약 요청하시지도 말고, 아니 방문 견적 요청하시지도 말고, 혹시나 잘못해서 내가 그 계약서를 받았다, 아니 견적서를 받았다면 그냥 폐기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보관이사 하는 내용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이웃들이 정말로 당한 현실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삿짐은 아니겠지, 내 짐은 아니겠지, 내 이삿날은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겠지, 요런 안이한 생각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이삿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